자, 이 27번 문제는요, 진짜 뻥 좀 보태서 한 100만 번 좀 본 것 같아요. 문제가 나오는 패턴들이 있는데 뭐는 똑같냐? 저가 생각하는 건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0이고 그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의 합이 0인 상황에서 구하는 거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2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이 녀석에 대한 성질을 다 싸그리 다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꼭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이라는 건 금방 나오실 거예요. 0이 아닌 대복소수니까. 두 개 곱한 게 0이다라는 게 나올 건데, 첫 번째, 저는 이거를 알려줍니다. 한 복소수는 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복소수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금방 유도하죠. 자, 이거 유도 어떻게 하죠? 어차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0이기 때문에 한 개 넘겨서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금방 나와버려요. 나머지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자, 요거 뭐 두 개 있는데 안 쓸게요. 알파 제곱, 알파 베타, 베타 제곱이 0이고 마찬가지로 뭐 베타 감마 관계, 알파와 감마 관계가 0이다라는 것도 똑같이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요건 뭐 직접 보여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요거 같은 경우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조건들 가지고 요거 놈을 뽑아내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뭐 결국은 뭐겠습니까? 이게 뭐 베타 제곱으로 나누면 결국은 베타분의 알파가 오메가 계열이겠죠. 뭐 이런 소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 내용.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많이 풀어드리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 3번의 성질을 써서 많이 풀어드리는데,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3차 방정식으로 한 세계근 3차 방정식이라는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 3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뽑아내는 식이 하나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또 결론 중요하니까 알파, 알파바랑 베타, 베타바랑 감마, 감마바는 실수인데 그 값이 모두 같다예요. 그냥. 네. 자,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이 보통 3번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3번이에요. 얘를 알면 요것만 기억하고 가도, 이거 나왔을 때 이것만 난다는 것만 기억해도 문제 엔간한 건 다 풀려요. 자, 요 증명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합이 0이고 두 개 곱한 게 0이니까 뭐 실수 부분은 곱 부분은 모르니까 그냥 편의상 K라고 하죠. 네. 요 K는 실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뽑아낼 수가 있죠? 알파 3등이 K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고, 여기다 바 씌우게 되면은 뭐 알파바의 3등이 얘가 실수든 아니든 간에 뭐 K 바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알파랑 알파바의 3승이 K 바라는 녀석이 될 건데, 같은 이유로 베타, 베타바의 3승이랑 감마, 감마바의 3승이 모두 다 같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곱한 게 실수니까 만족해주는 요 실수 값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실수 값을 T라고 잡은 겁니다. 됐죠? 사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엔간한 문제는 다 풀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뭘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1둔이냐면, 이런 문제 나오는 게 가장 1둔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그냥 베타분의 감마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왜 이게 바꿔지는 거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를 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네, 거꾸로 할게요. 베타분의 감마의 바 이걸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베타바분의 감마바잖아요. 근데 이게 감마바 베타바는 놀랍게도 감마 베타로 뒤집어주고 바를 없애버리면 된다 성질이에요. 이유는 3번에서 나오죠. 이 베타 바라고 하는 녀석이
t배의 베타인데 얘는 r 감마분의 t니까 t가 약분이 돼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순간 얘는 그냥 3초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감마가 될 거니까 감마분의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1.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27번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감마분의 알파에 베타바 감마 저기 뭐죠? 베타바 그냥 바를 전체 다 씌울게요. 알파 베타의 바. 근데 방금 이 배경 지식들을 자라락 알고 있으면 뒤집어 주시면 됨. 그러면 알파 제곱이 이제 베타 감마니까 뭐 1이 되겠죠. 자, 나오는 문제는 사실 이 조건 나오는 순간 요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문제에 관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자, 오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안 할 수가 없죠. 오메가라고 하는 게 뒤에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 보수도 시험 범위이기도 해서 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오메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x3승이 있고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그놈의 켤레를 오메가 바 요렇게 잡아 들어간다라는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 풀 때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 바로 잡아서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오메가 바는 요 놈의 두 개근이 오메가 바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에 대한 성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요 모조리 3승이 1인 걸로 풀어요. 엔간한 모든 문제를 3승이 1인 걸로 풀어요. 그러니까 뭐 x3승 이꼴 마이너스 1 그놈도 오메가 바에 관한 걸로 풉니다. 뭐 나중에 수원에서도 뭐 이렇게 집합 문제랑 막 섞어서 나오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덜 헷갈려요. 3승이 1인 거랑 6승이 1인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뿔마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좀 덜 헷갈리고 애들한테 외우게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스피드가 이게 쭈르륵 돼야 되냐면 이거의 근이 오메가 바라고 하고 오메가 3승과 오메가 바의 3승이 1인데 아니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다. 이건 기본이고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이고 얘가 오메가 바인데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줄줄줄 나올 정도로 연습을 시켜놔야 그느드르 문제에서 털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시키면 돼요. 왜냐면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을 했다 또 외우라고 하게 되면 애들이 외우다 보니까 혼동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것만 연습을 시키고 저는 전부 다 이걸로 바꿔서 푼다. 뭐 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바꾸느냐?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근은 뭔가요? 그럼 마이너스 x의 3승 이꼴 1인 거니까 이게 오메가예요. 그렇죠? 이게 오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얘의 근이 오메가 바 참고로 하나는 1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뭐 x3승 이꼴 마이너스 8은요 쌤 이거는 마이너스 2x의 3승 이꼴 1이잖아. 그럼 네가 외운 오메가 바로 풀려면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근을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겠니? 마이너스 2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잡아서 들어가면 된다. 그럼 3승이 1인 걸 가지고 접근해서 풀 수 있다는 소리지? 라는 소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솔직히 28번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x3승 이꼴 n3승의 한 허근을 오메가 바라고 했는데 얘가 n분의 x의 3승 이꼴 1이라서 이 근이 n분의 오메가 n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승의 근 오메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은 주어져 있는 건 오메가 2승 오메가 3승 오메가 2016승을 구하는 거니까 3개씩 죽일 수 있죠. 6개 죽이는 것보다 3개 죽이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2016이라고 하는 게 3의 배수인 것만 인지하시면 답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연계하는 문제로 29번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요. 29번 문제요. 그냥 뭐 근을 갖다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잡을 수 있어요. 뭐 그 방법을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방금 이거의 연결이 되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가 되겠어요. 자, 알파 베타가 2고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마사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거는 2차식 만들어서 3차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거의 근이에요. 지금 알파 베타가요. 네, 자, 알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이꼴 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꼴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x 3승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설명한 방식에 따르자면 x3승 이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게 되면 얘의 근은 마이너스 2오메가와 마이너스 2오메가 바라고 두고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29번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 건데 64예요. 자, 어느 걸 알파라고 둘까요? 상관없죠? 네, 이거 알파, 이거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4승 때리게 되면은 2의 4승이 되니까 16에 이거를 4승을 때린 건데 오메가 4승이니까 그냥 오메가 편하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1 빼기 베타인 건데 그냥 이건 1 빼기 오메가 바라고 쓸게요. 귀찮네. 자, 그 다음에 얘가 P배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베타 바니까 알파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오메가 더하기 Q 이걸 만족해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뭐 그냥 2오메가 저기 그냥 오메가 바로 잡아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좀 써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레지 파트인데 16과 이게 64를 지어서 다 만들어 버리시고 그럼 얘가 지금 뭔 식이 벌어지냐면 4는 이게 오메가고 이거 전개하면 1이라는 건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빼기 1 곱하기 Q 마이너스 2 P의 오메가 전개한 게 자, 여기 성립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네, 되죠? 네. 자, 요거 음도 쪽이라서 요쪽에 썼어요. 자, 여기 성립해야 된다. 되죠? 자, 여기서 또 푸는 방법이 좀 갈리겠죠? 보통 이렇게 나오면 오메가 제곱에 대한 내용, 오메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얘 이꼴 0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오메가는 당연히 x3등 이꼴 1의 근입니다. 푸는 방법이 보통은 이렇게 푸실 거예요. 근데 이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복소수상등을 쓰는 거죠. 근데 복소수상등이 순호수 i에 대해서만 쓰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일 허수가 한 종류가 있고 여기가 실계수더라 하면 얘가 00이 가능하다. 이것도 복소수상등의 응용이죠. 왜냐하면 허수봉이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정리하시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거랑 연결이 해서 하는 게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구조를 연구를 해봤더니 당연히 여기가 1대 1대 1이면 0이 되더라는 겁니다. 참고로 x3 이꼴 마이너스 1의 근이면 1대 마이너스 1대 1이면 돼요. 그거를 이용을 해주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전개를 시켰을 때 다시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로 다운시키지 마시고 얘가 얘랑 B가 1대 1대 1 즉 같다 라고 놓고 푸시면은 뭐 금방 나오겠다 소리입니다. 뭐 큰 차이는 안 나겠으나 뭐 자잘구리한 미세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흔히 y제곱을 나눌 거냐 x제곱을 나눌 거냐 고민하셨을 텐데 y제곱을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바꿔서 풀어야 된다는 문제인 거 여러 번 나왔죠? 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현대공만 해도 이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최근 5년간에 다 2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이 문제 숫자만 바뀌어서 더하기 빼기로. 자, 이걸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만족한다라는 거니까 뭐 참고로 이 녀석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3승 이꼴 마이너스 1의 근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질을 가지고 푸는 거겠죠? 오메가, 짝퉁 오메가라고 할게요. 이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y분의 x를 뭐라고 할까요? 방금 연결 통일성을 갖춰서 할 거면 x3승 이꼴 1의 근은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얘를 편의상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두고요. 뭐 아니면 뭐 새로 설정을 하셔도 가셔도 될 것 같고요.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메가 3승이 뭐 1이 되는 거에 허근을 갖다가 잡은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y분의 x 구조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너는 마이너스 1, 분모 분자를 y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 녀석의 11승,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y를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은 누가 되냐면은 여기는 1이야, 마이너스 오메가야, 마이너스 1의 11승이야.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메가 3승이, 여기서는 이거를 오메가 바라고 잡았기,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근을 잡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오메가 이 바가 마이너스가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놈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지 끝까지 볼 건데,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요? 마이너스는 다 떼버리고. 근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네,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메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넘기면 이걸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냥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면 오메가 분의 1. 근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바로 바꿀 수가 있고요. 지금 전부 다 3승이 1인 거예요, 성질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숙련이 되면 조금 더 빠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또 백인데 어떻게 처리할까? 더하기라 하고, 아니죠, 그냥 백이라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요게 같은 방법으로 아까 이게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바겠죠? 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니까 오메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의 11승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다 떼버리고요. 그럼 3승 1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의 제곱과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얘는 다시 또 3승의 성질 오메가 바로 바뀌어버리고요. 그래서 근각의 소형관계 이용해서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근인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플러스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31번 쉬어가는 문제. 네, 31번 문제 쉬어가는 문제.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실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실수다 문제를 좀 찾다가 보여서 넣었는데, 누가 실수다 결국은 자, 이게 실수다. 근데 복소수인데 얘가 실수다. 바 씌운 게 같다. 그래서 얘가 알파바 베타바 바 씌운 게 같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실계수 방정식의 두 개 근이니까 두 개는 켤레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너는 베타, 너는 알파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뭔 일이 벌어지냐면, 알파분의 베타의 3승이 1이다. 그러면 너 또 오메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0이겠죠? 네. 자, 32번. 마지막 문제. 올해 이 문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최소 강남 쪽에서 한 3-4 학교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시험이 굉장히 중간고사가 쉽고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오는 추세인 것 같은데, 뭐 기간을 감안하고 지금 애들이 학상대를 이용하면 반영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코로나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이 문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생각보다 정석 풀이는 굉장히 길고요. 근데 굉장히 쉽게 문제를 바꿔내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 풀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531 하이퍼에 있나요? 네, 아마 시중 문제집 중에서 거기 있는 문제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하고 또 곱하기예요. 이거 도대체 몇 개를 곱하느냐?
네. 이렇게 곱했거든요, 이 새끼를. 네, 이 새끼를 곱했는데, 이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를 만족해주는, 또 바뀌었네요. 네. 116대는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 찾아보시면 풀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풀이를 줘도 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 그냥 피드백이 돌아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K는 지금 자연수고 이 자연수 두 개의 합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은 이건 뭐 그냥 꼼짝마죠. 그냥 N이니까 꼼짝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우리가 그냥 흔히 가리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다주기, 주기성에 대한 내용. 근데 다만 얘는 이제 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에 얘는 i고, 뭐 얘는 i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i겠죠.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에는 i 빼기 1 추가해요. 얘도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추가해요. 그 다음에 3까지 가면은 이게 잘 봐야 되는데 i 3등까지 들어가서 누적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1만 남고, 얘도 이거 3개 들어가면 요거 하나만 남으니까 또 마이너스 1만 남고, 네 번째야 4개 합치면 0이니까 00이에요. 다시 n이 4로 나와서 나머지가 1이 되면 이렇게 가는 구조인데, 이것들을 3개를 몽땅 곱한 값이니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n 쌍쌍 곱하면 n, n 쌍쌍 곱하면 이건 2n, 여기는 n, 넌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딱 4개로 분류를 했네요. 자, 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4로 나눠서 나머지가 1, 2, 3, 0 이렇게 4개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4개를 갖다가 이 n과 같이 갖다 꽂아서 곱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뭐 n이 예를 들어서 41이다. 그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니까 F41은 그냥 41이에요. 네. 42다. 그럼 82겠네요. 이해되셨나요? 43이다. 그냥 43이에요. 네. 44다, 0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 놓고 이제 답을 내야 되는데, 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것 더하기 이게 116이에요. 그러면 K부터 들어갈까요? 우선은 K가 4의 배수인 경우,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부터 가자. 그러면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면 이게 N이면 너는 누구가 될 수밖에 없냐면 찍찍 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N 쓰면 큰일 나죠? 인생 망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가 n이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다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n 플러스 2만 더해주시면 개이득. 네, 그래서 이거 11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n이 118. 그럼 여기서 나오는 n의 값이 얼마? 50? 114, 57. 57은 4로 나서 나머지가 1인 거니까 만족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거로 각각 너 더하기 너잖아요. 그럼 너 더하기 너니까 그냥 2n이거든요. 그러면 2n이 116이야. 그럼 n이 얼마야? 58인데 오케이, 만족하는 숫자네요. 4로 나서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 갈까요? 그러면은 이거 가야 돼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이거랑 더하기 2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n이라고 2n 하면 안 돼요. n하고 얼마죠? n 플러스 2죠. 네, 그래서 이건 얼마 해주면 되냐면 2n 플러스 2가 116인데, 근데 이건 만족하지 않겠죠. 아까 여기서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럼 이건 만족하는 거 없을 겁니다. 뭐 4로 난 나머지가 3이 되는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해보면 끝나요. 네, 자, 얘죠. 그 다음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2n 아니에요. 이거 2n 아닙니다. 이 뭐예요? 2n 플러스 2가 아니죠. 4죠. 네,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보면 여기가 n이었으니까 이게 n 플러스 한 번째, n 플러스 두 번째니까 2를 곱해야 되니까 2n 플러스 4예요. 네, 그래서 0 더하기 2배에 n 플러스 2가 들어가서 2n 플러스 4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수를 조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 1, 6 이렇게 들어가면은 58, 50 맞나요? 자, 얼마죠 이게? 요러면 4니까 112 신고하고 싶습니다.
네, 56이죠. 네, 됩니다. 그죠? 네, 자, N이 4의 배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 되고, 요거 하나 되고, 이건 꺼지라 그러고, 이거 하나 되고. 뭐 숫자 바꿔내기도 쉽고요. 문제 내기도 되게 좋아요. 저 이렇게 장사 잘합니다. 근데 문제 나올 거, 대충 안 나온 거 보고 이게 문제가 나올 걸 예측을 하는데요. 간단해요. 학교 선생님들 시험 문제 내시는 게, 혹시 선생님들이 이 영상 보시면 좀 큰일 나는데, 사실 문제 바꿔내기 쉬운 것들을 많이 바꿔내는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코로나 아니었으면 대박 쳤을 문제인데 모르겠습니다. 네. 원래 풀이가 되게 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고 일단 뽑으실 것 같거든요. 숫자 바꿔서.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